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 오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매매 잘 하셨나 모르겠는데 도너리 스탁 이주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 시원하게 상담을 위해서 제가 또 방송에 나왔는데요. 전화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시면요. 궁금하신 종목들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문자 샵 0082로 매수가 비중 그리고 종목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시장 반등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때 상담 받으셔가지고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바로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은 시장이 굉장히 반등이 잘 나왔어요. 제가 2023년도 1월 2일 날 도너리 스탁에 이제 6개월 만에 복귀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그동안 3,200포인트 깨지고 2,400 내려갈 거다 얘기하면서 비관론자였죠. 지수가 반등이 나와서 방송에서 여느 방송에서 폭락장 없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아니다, 내려갈 거니까 현금 비중을 확대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시장은 계속해서 폭락할 거다, 안 좋다라고 비관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드렸어요. 물론 인기는 비관적으로 얘기하니까 없었죠. 많은 욕도 먹었습니다만은 결국 시간이 지나 보니까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방송에 딱 나와서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시장 하락이 거의 다 나온 것 같다고. 2023년은 시장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고, 지금 전저점 구간 10월달 초에 저점을 만들었던 구간을 지켜내는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중바닥, 쌍바닥이죠. 쌍바닥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시장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추세 상승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강할 거다라고 이야기도 드렸는데요. 지금 며칠 사이에 증시가 7%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항상 지나고 나야지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께는 제가 계속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도 드리고 있고, 예전부터 아시던 분들은 지수의 방향성을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송이 바로 도너리 스탁이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오늘 키워드는 제가 미국 고용지표 그리고 CPI 반등장 요 정도로 잡았습니다. 사실 섹터나 특징주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려도 괜찮긴 한데 오늘 사실 안 오른 게 거의 없잖아요. 전체 종목들 중에서 한 300개 정도 빼고는 대부분 상승 마감을 했고, 각 섹터마다 굉장히 좀 강한 반등들이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올라가지 않은 걸 찾는 게 더 힘든 그런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그런 방송들이 있는데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연준에서 고용지표 실업률 한 4%까지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고, 그 이유는 결국 금리 인상을 그동안 해왔던 거에 대한 그런 결과치가 고용지표로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만들어지는 금리를 상승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바로 고용지표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기를 바란 부분들이 있었고, 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부합이 되어야지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노란 톡방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고용지표라는 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 그리고 각 중앙은행들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1년 반 동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를 잡기 위한 부분이었죠. 물가가 너무나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사상 초유의 뭐 그런 큰 폭의 인상을 갖다가 연속적으로 계속 했던 거였고요. 물가가 상승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돈 풀기를 엄청나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시장의 공급 과잉 상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물가가 상승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더블 딥이 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었고요. 그게 이제 2018년도 때부터 금리 인상을 조금씩 하려고 하던 상황에서 우리가 팬데믹을 맞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 실업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 즉 물가가 잡히냐 안 잡히냐 이게 관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작년에 9월달, 10월달, 뭐 11월달에 CPI 지표를 보게 되면 CPI 상승폭이 2달 연속으로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1월 달부터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렇게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시켰던 부분의 효과가 결국은 물가 상승이 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을 줬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뭐 그런 불확실성들 이런 부분들이 2023년도에는 해소가 되는 시점이다라고 제가 첫 방송 때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이야기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 내릴 때 겁먹지 말고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 뭐 화요일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나온 시점부터 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이제 이 반등폭도 12월 달부터 이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며칠 지난주까지죠. 지난주까지 저점을 잡는 이 하락폭에 대해서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반등은 하락폭의 중심 가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하락폭의 중심 가격대가 바로 2,340포인트가 돼요. 요 구간까지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평선도 121선 이평선이 바로 머리 위에 있고요. 60선 오늘 바로 고점이 바로 딱 그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내일장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내일은 아침에 갭이 어떤 식으로 시가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이런 저항 자리를 갭으로 돌파해서 출발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뭐 굉장히 좀 괜찮은 흐름으로 또 움직일 거고요. 그러지 않다 하면 단기간에 뭐 7% 정도 급등이 나왔고 저항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음봉으로 20선까지는 뭐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라면 여전히 뭐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그런 시장이고요. CPI 지표가 이제 12일 날 발표가 되죠. 지금 예상치는 CPI 지표가 조금 더 상승폭이 줄어들 거다라고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 연속으로 이렇게 꺾이는 형태의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오늘 시장 키워드 사실 뭐 섹터나 종목 이런 것보다는 그냥 시장의 현재 상황 그리고 시장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각종 지표들이 계속 나오는데 방송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들을 뭔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각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적인 근원적인 부분을 딱 집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고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샵 0082로 2주현 보내주셔도 되고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이렇게 갖다 대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뜰 거예요. 글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고 또 매매할 종목들도 아침에 딱 몇 개 이렇게 추스려서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함께 하시면서 좀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주식시장,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방향성, 갈피를 좀 못 잡으실 텐데
그런 데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단기 추세는 지금 상승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고요. 뭐 21선 안착도 한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살짝 눌림이 나오더라도 크게 뭐 겁먹으실 필요 없이 이대로 진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상담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 전화로 상담 많이 주세요. 023153-2642 전화 주시는 분들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시장에 대해서 아니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상담 드릴 거고요. 노란 톡방에 오늘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막 종목들 이거 손절해야 되냐 막 물어보신 분들 계시거든요. 손절을 할 때는 아닙니다. 이것도 뭐 내일장 전략에서 제가 설명드릴 텐데 손절을 해야 되는 시점 그리고 손절을 하지 않아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 종목이 정말로 이게 상승하지 못할 종목이고 문제가 있거나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면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 드릴 텐데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들 지금은 조금 버티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 내가 이게 버텨야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반등이 나왔을 때 버려야 되는 종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3153-264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로 지금 매수가, 종목명,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제가 자세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일동제약 문의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좀 부각이 되었던 종목인데 자, 일동제약이 굉장히 급락이 나왔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사용 허가 신청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식약청에서 이제 필요 없다 약간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거의 하한가까지 아마 오늘 하한가까지 밀렸을 겁니다. 수요일 날에 갔다가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로 반등이 상 나오고 있는데 차트 보시면 뭐 앞에 이제 전저점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지금 살짝 잡히고 있는 상황이죠. 이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일본에서는 지금 사용 신청이 돼서 치료제로 이렇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마 그 약품 이름이 조코바일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 중국에서도 지금 뭐 의약품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 그 허가 신청이 된다 하면 좀 굉장히 반등을 크게 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을 해서 어떤 재료가 있고 이런 종목이 이제 뭐 고가놀이를 하거나 박스권 형태의 흐름을 보일 때 그런 구간에서의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요. 손절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그러니까 봉쇄를 완화해주고 해제해주고 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을 하니까 지금 관련주들이 막 다 올랐잖아요. 그런 구간에서의 박스권을 잡는다라고 하면 조정을 주다가 이런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고점은 저항은 명확하게 잡혀 있습니다. 매수가가 지금 41,000원이시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만약에 하셨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수익이 나셔가지고 수익 났던 거 생각해서 손절을 못 하셨는가는 몰라도 요렇게 승인이 나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뜨거나 뉴스가 뜰 때 저점 자리를 깰 때는
손절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전저점 구간을 내가 손절가로 잡았는데 그걸 깼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내가 버텨가지고 깼다가 올라오는 거를 수익을 낸다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번에도 깼다가 다시 올라오겠지? 라고 생각했을 때 올라오지 않으면 굉장히 이런 시간과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3분봉인데 깨고 내린 게 그냥 순식간에 깨고 내렸어요. 1분봉을 봐도 그냥 한 번에 쭉 깨고 내렸거든요. 이런 거 그냥 나중에 봤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해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바로 그냥 손절할 때입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슈와 뭐 재료나 이런 걸 보고 공략을 하셨다면 위에서 잡았을 때는 전저점 이탈하거나 뭐 주요한 이평선을 이탈하거나 급격하게 급락이 나올 때는 어떤 악재가 터졌다라고 보고 거기에 좀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딱 이탈하는 시점에 손절을 못했다 하더라도 7%, 8% 마이너스 맞았다면 그냥 잘라내는 게 여러분들께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지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요. 이날 손절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손절을 하고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가야지 뭔가 지금 여기서 다시 반등 나올 그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만약에 안 올라오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힘들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1월 말, 뭐 2월쯤 해서 중국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 피크를 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때까지도 만약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거나 뭐 중국발 관련해 갖고 어떤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고 그냥 죽어버릴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점을 형성하고 지켜준 가격대 26,800원 정도는 손절가로 잡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어떤 재료가 나오든 아니면 뭐 기술적으로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올라올 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은 뭐 34,000원에서 35,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략 뭐 20일 이평선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35,000원짜리 요 가격대에서 뭐 장기 이평선 뭐 121선도 있고요. 20일 저항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손실폭을 좀 줄여서 빠져나오는 데 초점을 맞추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비덴트. 비덴트요. 예. 자, 비덴트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26,900원에 26,900원요? 네. 네. 26,900원에 30% 비중. 아이고, 선생님 뭐 엄청 오래 기다리셨네. 그런데 문제는요. 예. 37,330원에 팔았어요. 한 달에 상치고 그 이튿날. 예, 예. 그래서 저게 지속성이 없잖아요. 요즘요. 이게 뭐 큰 이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가상화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예. 팔고 난 한 20% 내려가면 그 자리에서 파야지.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돈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팔아놓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보유 중이신 거예요? 아니면 파신 거예요? 팔아놓고 있는데 예. 지금 상친 그 다음날. 엄청나게 손실을 보셨네, 선생님. 예. 그래서 그 자리에 나 또 살라고 그러죠. 이거 웃잖아. 이거 선생님 이 정도 손실이면 예. 거의 뭐 80% 지금 손실이 나신 구간인데 맞아요. 90% 손해예요. 90% 손실. 예. 이거는 선생님 이 사실 손절의 의미가 없는 구간에 손절하셨는데 아니 그래서 그 아래서 지금 몇십 원 내려갔는데 예. 한 20% 내려가면 살까 하고. 봅시다. 이게 지금 코스닥 종목에다가 예. 상장 폐지는 안 될 것 같네요. 일단 상장 폐지는 뭐 당장은 안 될 것 같은데 네. 요때 이제 상한가 갔던 게 뭐 저기 비덴트 그 빗썸 의장이
뭔가 예, 무죄다 해가지고. 횡령 배임 없다 이래가지고 됐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보면 아직은 이 종목이 밑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11월 달 거래량도 한번 크게 터져주고 1월 달에 이제 상한가 가고 거래량도 크게 터져줬는데 네네. 방향을 갖다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전환한다라는 그런 모습은 아직은 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굳이 선생님 만약에 네. 종목을 손절을 했는데 산다 하면 예, 예. 이 종목을 꼭 사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왼수 갚으려고. 원수 갚으시려고. 안 되죠. 원수 안 되죠. 갚을 수 없죠. 뭐 여기서 뭐 대단히 크게 간다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보기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만약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활성화된다든가 거래소들이 이제 또 돈을 잘 벌게 될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것들을 만약 생각한다라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환사채가 있거든요. 예. 전환사채가 3,474원으로 최근에 이제 조정을 한번 했는데 예. 지금 가격보다는 약간 아래고 예. 이 나중에 이제 언제까지 이 전환사채 그 리픽싱을 해가지고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내릴지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데요. 네네네네. 분명히 이제 그 전환사채 들어온 부분들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또 주가를 한번 올릴 거란 말이죠. 예, 예.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한번 올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바닥을 다지는 흐름인지 아니면 추세를 전환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상승을 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예, 예. 다만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조금이나마 얇게라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복수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하면 예. 요 딱 보시면 예. 요 20일 선생님 혹시 이동평균선 아십니까? 예, 예, 예. 자, 20일 이동평균선 있죠? 네. 지금 보면 20일 이동평균선 상한가로 돌파를 해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3,500원 정도 예. 요 가격대를 한번 찍으러 내려올 수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3,500원짜리를 한번 탁 찍고 거기서 네. 이제 한 몇 호가 차이로 이렇게 조금 더 내릴 수는 있긴 한데 아마 반등이 예. 나올 겁니다. 그러면 3,500원짜리에서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 예, 예. 거기서 반등 돌림이 나와주면 다만 네. 뭐 한 5에서 10% 정도라도 선생님이 좀 복수를 하시고 예. 또 수익을 챙기시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이 종목이 방향을 지금은 아직까지는 내리막길인데 요 좀 돌리는 흐름들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네. 하려면 여기 위에 저항대를 돌파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뭐 눌림이 만들어질 때 이제 상승 전환하고 이후에 눌림 한번 만들어질 때 그때 또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지금은 일단 내려올 때 3,500원짜리에서 한번 공략해 보시고요. 예. 반등 나올 때 5에서 한 네. 10% 사이로 분할을 정리해 갖고 또 복수를 조금 챙기시고 또 네. 기회를 한번 이래 잘 엿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딴 종목을 요런 거 좀 좋은 걸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선생님 네. 도너리 포트라고 해서 요 방송 끝날 때쯤 해갖고 종목들 드리고 있거든요. 아. 예, 그 종목을 갖다가 제가 딱 드리는 전략대로 선생님이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면 뭐 손실이 날 때도 있을 겁니다. 제 종목이 뭐 10종목이면 10종목 다 가는 건 아니지만 네. 손절할 거는 딱 손절하고 수익 낼 거 수익 챙기고 이렇게 하면 네. 또 괜찮을 거예요. 시장도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해서 한번 공략해 보세요, 선생님. 그럼 요 방송 끝날 때쯤 언제 방송국에서? 네, 요 지금 방송 지금 제가 진행하다 상담 끝나고 나면 네. 제가 이제 드리는 도너 리포트라고 해서 종목들 드렸던 거 리뷰 한번 하고 네. 또 추천주 이렇게 드릴 거니까 그거 한번 공략해 보세요, 선생님. 그러면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요? 아니죠. 방송을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방송을? 네네. 예, 예. 예,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요 지금 화면에 보면 이주현이라고 나가고 있으니까요. 예, 예. 예, 선생님도 여기 문자 샵 0082 해갖고 이주현 이렇게 보내셔서 노란 톡방 예. 들어오셔갖고 샵 0082 그 잘 안 됩디다 나는 자꾸 그런 거를. 예, 그래 이제 뭐 문자 보내는 거 딱 해가지고 한번 보내보세요, 선생님. 예, 예. 예, 예. 부탁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자, 다음 분은 문자 상담인데, 휴림 로봇이네요. 오늘 급등하던데. 자, 휴림 로봇.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제가 이제 좀
밑에서 잡고 있다가 좀 고가권에서 잡았었어요. 요 이제 눌림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상한가 들어갈 것 같은데 시간이 오후장에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약간 좀 빌빌대더라고요. 고가권에서.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한 2% 정도 챙기고 나온 종목인데 봅시다. 2,300원이 매수가신데 어이구 이거 뭐 오늘 2,300원 안 갔는데 물려 계시다가 드디어 매수가 부분까지 왔습니다. 비중은 10%시고 6121님이 문자로 상담을 주셨습니다. 뭐 이제 매수가 다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제 뭐 들고 가야 되냐 아니면 팔아야 되냐, 요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요 종목이 만약에 조금만 뭐 일찍 상한가를 갔다라면 아마 그냥 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계속 늦어지면서 시장이 오늘 또 굉장히 강했잖아요. 강한 시장에서는 보통 수급이 분산됩니다. 오늘 종목들 보면 거의 2,000개 가까이가 상승이었고 300개가 하락이었어요. 그러면 시장이 지금 내려박다가 반등이 딱 돌아서는 시점이 되면 이제 시장 돌아서나 보다 하고 너도 나도 수급이 확 들어오고 장이 굉장히 좋아져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요. 삼성전자도 좋았고 LG에너지솔루션도 좋았고 정말 무거운 종목들이 다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은 시장이 예전에 2020년도, 2021년도 1년도 때처럼 거래대금이 뭐 하루에 뭐 10조 이상 터지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수급이 특정 섹터나 특정 테마로 이렇게 집중해서 쏠리는 현상들이 있는데 시장이 하락할 때는 어떤 특정 테마가 강하게 그렇게 수급이 쏠리면서 올라가요. 문제는 시장이 반등하는 시점에서는요. 그렇게 강하게 수급이 쏠린다기보다는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올라가고 저 종목도 올라가고 바닥에 있는 것들 이제 지금이다 하고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들어가야 되고 저 종목도 수익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바쁘게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돈들이 어떤 특정 종목에 몰려가지고 상한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상한가 평소 같으면 들어갈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종목들이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항권에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생각했을 때 2시 조금 넘어서도 3시 다 돼가는데 상한가 안 가길래 이제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 앞에 보시면요. 10월달, 12월달 이렇게 횡보했죠. 그러면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선생님 문의 주신 분도 2,300원이 평단이시면 요런 데 물려 계셨거나 아니면 요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해서 평단이 이렇게 되셨을 거예요. 요 구간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기간 조정이 엄청 길면 사람들이 지루해서 팔거나 이렇게 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부분에 매물대를 소화하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 빨리 못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거래 대금도 1,900억이나 되게 엄청나게 좀 많이 터진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기술적으로 저는 그냥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어떤 삼성전자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받으면서 급등을 한 3, 4일 하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한 2, 3일 눈치 보다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시장 반등도 나오고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도 잘 가고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그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요거 선생님이 매수가보다는 조금 더 수익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저도 이게 내리막길이지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진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다만 추세적인 하락은 아직 벗겨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제가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구간을 돌파를 하려면요 굉장히 큰 폭으로 흔들 거예요. 그래서 상승이 내일 만약에 나오더라도 윗꼬리를 달고 밀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방향을 위로 잡아주게 되면 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뭐 이거 얼마 간다 이런 거는 제 생각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 제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일단 여기 앞에 박스권 저항 자리 돌파하는 위치가 121선 부근입니다. 그러면 2,300
80원, 2,4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호가를 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긴 한데 그걸 뭐 선생님이 저처럼 경험이 있으신 게 아니라면 그냥 적당히 2,380원에서 2,400원에서 비중을 갖다가 뭐 줄이시거나 수익을 챙기시고 난 이후에 물려 계시다가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이거 뭐 중장기 투자하려고 했던 종목도 아닐 거고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크게 내려오던 종목이 여기서 이제 저점을 잡고 이렇게 돌릴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짧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와서 이 로봇 관련주들의 수급이 계속 진행이 되는지 그런 걸 보면서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한 차례 수익 챙기시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2,400원 정도 잡으시고 그 부근에서 짧게 수익 챙기시고 일단은 빠지시고요. 현금 들고 또 진입할지 말지를 결정하시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게 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딱 현금 들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TIM이요. TYM, 네. 농슬라. 예. 예.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2,900원이요. 900원에 90%. 이 90%예요? 90%. 아이고, 선생님 비중이 와 이래 큽니까? 그게 내는 장기를 보고 지금 투자를 했는데 예, 예. 좀 어떻는가 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보시고 요번에 네, 사신 거예요? 좀 됐어요. 이게 전번에 2,900원대 올 때 그때 샀어요. 최근에 한 달 안 되셨어요? 아니면 안 됐어요. 한 달 안 되셨어요? 요 때는 뭐 제가 봐도 뭐 이렇게 추세적으로는 지금 상승 돌리고 올라가는 그림이니까 네. 뭐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금 부담스러웠던 게 네. 여기 보면 이제 2022년도 5월 달에 막 식량난 해갖고 네. 기억나시죠? 그때 막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식량 관련주도 막 움직일 때 올랐잖아요. 네. 그때 이제 박스권을 좀 크게 그리면서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지는 바람에 요 구간에 단번에 돌파는 좀 하기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예. 나쁘진 않습니다. 선생님 중장기로 어차피 가져가신다 하면 네. 기업 실적 체크하셨죠? 네. 실적은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죠? 그래 회사 실적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정말 좋고 이게 이제 그 북유럽이라든지 이런데 그 농기구 판매량 굉장히 증가하면서 올해 보시면 뭐 실적이 3분기까지 거의 뭐 1,200억 가까이 터졌으니까 네. 요게 이제 4분기 이제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작년 1년치 실적 발표하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 오늘 발표했나요, 혹시? 이게 그래서 빠졌나? 혹시 오늘 뭐 뉴스 같은 거 챙겨 보셨어요? 왜 이래 많이 빠졌지? 장도 좋았는데. 못 봤어요. 지금 못 보고 이제 일 끝나가지고 지금. 자, 뭐 딱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이 뭐 삼성전자처럼 급하게 뭐 바로 실적 시즌 됐다고 이렇게 내는 그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증여 이슈가 있었고 최근에 실적 발표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에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이 이제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보시게 되면 뭐 박스권 아니면 트렌드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 네. 매수를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지금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트렌드는 제가 차트에 이렇게 그어 놓은 것처럼 이 트렌드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트렌드 중심 부근이니까 뭐 지금 오늘 빠지면서 거래량도 좀 많이 나왔고요. 네. 저점 매수 관점으로 추가적인 공략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비중이 네. 90%니까 지금 추매를 못 한다. 그죠? 네, 그렇죠. 이게 이래서 내가 오늘 좀 떨어지길래 좀 더 매수했어요. 조금 더 매수하셔가지고 네, 그래 90% 했어요, 지금. 뭐 이거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 생각에는 이거 손절은 전혀 필요 없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만약에 이게 뭐 정말 이렇게 오른 게 이렇게까지 빠진다 치더라도 이중바닥 만들고 또 간다 치더라도요. 네.
이 종목을 과연 지금 비중 90% 넣어놓고 손절을 할 건가? 그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중장기에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셨다면 예. 그냥 한번 버텨보세요. 예. 지금 이 가치를 보고 내가 투자를 했는데 예. 지금 주도 지금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수도 많으시고. 네, 수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오늘 보면 투신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좀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서 크게 밀렸기 때문에 예. 요거는 일단 반등은 저는 뭐 내일이나 아니면 뭐 2, 3일 내로 한번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추가적으로 뭐 조금 더 내리면요. 예. 그냥 비중 100% 가세요, 선생님. 네. 어차피 90%나 100%나 그죠? 괜찮겠습니까? 예? 장기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장기로 가도 괜찮아요. 네. 장기로 가도 괜찮고 내년도 실적 전망도 네. 올해보다 조금 더 좋고요. 내후년도 실적 전망은 올해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면 네. 실적적인 부분 대비해서는 뭐 영업이익이 1,200억 나오면 사실 뭐 업종 퍼로 좀 계산을 한다 했을 때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연간 실적이 나오게 되면 지금 퍼로 계산을 해도 엄청 낮아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한 2배, 한 3배 정도 지금 가격에서 올라야 적정 주가 수준이거든요.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앞에 이제 저항대 물려있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구간에서 뭐 밑에서 잡은 사람들 차익 실현하려고 할 거고 위에서 잡은 사람들은 본전 매도 심리가 발동을 할 거고 좀 그런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을 좀 거쳤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제 생각에 2023년도 작황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량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뭐 농기구라든지 비료, 사료 이런 부분들도 아마 여름쯤 해서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면 뭐 TYM 실적 보시고요.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가치 투자로 들어가셨으니까 네. 수익 날 때까지 끝까지 버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떨어지게 되면 10% 더 투자해도 되겠네요. 2,500원까지 만약에 내려오면 한 10% 정도, 60일 이평선 정도 내려오면요. 네. 10% 그냥 더 투자하시고요. 선생님 회사 다니십니까? 예. 그 직장인이시면 뭐 이 생활비 쓰시고 용돈 같은 거 좀 남으시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냥 내려올 때마다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어차피 싸니까 더 싸게 사면 좋은 거예요. 계속 늘려가세요. 아시겠죠? 네, 매달 알겠습니다. 조금씩 계속 모아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 상담 갑시다. 유튜브 문의 주셨네요. 현대약품 문의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4,725원 수익이시네요. 15%. 챔피언님 잘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딱 그 챔피언님이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다 보니까 어떤 종목의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가 딱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뭐 현대약품 같은 거 지금 치매 관련주인데 오늘 치매 관련주 상한가 하나 갔잖아요. 이 종목은 왜 못 갔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메디프론 한 종목 하고요. 요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따를 했는데 메디프론 요게 아침부터 시세를 메디프론, 피플바이오, 현대바이오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봤거든요. 근데 가장 이 중에서 아침부터 시세가 제일 강했던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종목을 저는 상따를 갔는데 다행히 이제 상한가 갔고요. 오늘 상한가 장이 좋을 것 같아서 상한가 못 가나 했는데 상한가 가서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 뭐 현대바이오라든지 피플바이오도 오늘 좀 미끌리는 모습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차트는 굉장히 좋거든요. 상승 추세에 놓여 있고 뭐 앞에 저항대긴 하지만 좀 전에 뭐 문의 주셨던 현대약품 같은 경우도 치매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해서 만약에 이 치매 관련 종목이 오늘 뭐 상한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치매 관련주 하나 하고 뭐 MDS 테크 같은 경우는 권리락 걸려서 올랐고 뭐 에머리지 같은 경우 이거는 오늘 뭐 왜 상한가 갔나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뉴프라이드라고 해갖고 대마 관련 종목이었는데 어쨌든 뭐 이 치매 관련된 부분들이
좀 상승 흐름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니까 얘네들이 좀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된다 하면 요 종목이 대장은 아니지만 수익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5,130원에서 150원 요 구간이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요 구간을 일단 돌파를 하는 그림이 만들어져야지 상방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테마적인 관점에서는 항상 대장, 부대장, 그다음에 따라가는 쫄따구 종목들이 있다, 그죠? 그렇다면 지금은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3등주, 4등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크게 보시기보다는 그냥 저항 오면 한 차례 수익을 내시고요. 추후에 만약에 치매 관련 종목들이 정말 막 시장에서 이렇게 이슈를 받아서 계속 가는 그림이 된다 하면 또 새로운 치매 관련 종목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대장도 순환이 돌면서 이렇게 시세들이 나올 텐데 지금 당장은 그러진 않을 것 같다. 그냥 딱 봤을 때 뭐 5,000원짜리 요 저항대에서 5,000원짜리에서 일단 한 차례 수익을 챙기시고 만약에 갭으로 이 지금 저항자리 돌파한다면 음봉으로 한번 밀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보유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박스권 돌파 뭐 5,300원 정도 돌파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네, 유바이오로직스 유바이오로직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2,560원. 12,560원. 비중은요? 50%입니다. 50%. 네. 12,560원. 요때 선생님 혹시 요 최근에 요 10월 달쯤 요렇게 사신 거예요? 11월? 9월 달쯤요. 9월 달쯤에. 요 혹시 네, 왜 그래가 추가 매수해가지고 단가를 좀 낮췄죠. 네? 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췄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갖고 계시던 거였어요? 아니, 9월 달에 샀는데 14,000 얼마에 샀는데 좀 더 떨어지길래 또 추가 매수하다 보니까 50%가 됐습니다. 요 종목을 그렇게 사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니, 네옴시티 관련주도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코로나 백신이 전 네. 세계에 이 기업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어도 조만간 이제 아마 매출이 뜨면 또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좀 샀죠. 코로나19요? 콜레라 백신. 콜레라 백신이 있어요. 네, 콜레라 백신이 전 세계 NGO를 통해서 공급하는 게 이 이제 유바이로직스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콜레라 백신 그것 때문에 또 추가 이제 증설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래요? 또 코로나 백신 다 포기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끝까지 한다는 그 자체가 또 백신에 대한 어떤 연구에 대한 이제 믿음성도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 임상 그 자료를 통해서 또 백신 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진정성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하는 회사가 아닌가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했죠. 자, 선생님 이게 네. 코로나 그 백신 관련해 갖고 앞에 2020년도부터 해서 이거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종목이다, 그죠? 네. 이게 이제 그 거품이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10배가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네네. 지금 보면 앞에 이제 요렇게 그 코로나19 때문에 시세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네. 박스권을 이제 한참 그리던 요런 시점까지 이제 거의 다 내려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 생각인데 네. 요게 지금 이 박스권 뭐 종목들을 한번 급등했던 종목들이 내려올 때 모습들을 보시면요. 네. 박스권을 돌파한 요 상단 자리하고 네. 그다음에 요 박스권 하단 자리하고 네. 그 중심 가격대 이렇게 한 세 등분을 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 자리에서 급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아닌 경우에는 뭐 하단까지도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요게 이제 박스권 때 부근까지 이제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일단
한번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는 밀렸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백신이 전 세계 공급하는 게 유바이로주스밖에 없잖아요. 뭐 이제 그게 그리고 네옴시티에서 사우디하고 MOU 체결도 유바이로주스 했고.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들은 뭐 긍정적인 재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한데 네. 이제 그게 시장에서 부각이 돼가지고 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인다, 그죠? 그래서 근데 요새 이제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네. 부분을 이제 재료야 뭐 코로나19 백신 그 후보 물질 도출한 거 그것도 계속 하고 있고 선생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으니까 뭐 네. 버틸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는데 네. 선생님 이거 손절할 생각은 아예 없는 거죠? 저는 최소한 2만 원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그래요? 그러면 네. 이게 지금 9,000원짜리에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고요. 네. 여기서 반등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최소한 50%짜리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네. 50% 하면 뭐 15,000원. 제 생각에는 요 한 13,6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요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에서 박스권 뭐 중심 가격대 제 생각에는 한 7,000원짜리거든요. 네네. 7,000원짜리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뭐 7,600원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7,000 넉넉 잡아서 한 7,000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한 50%에서 60% 이렇게 또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저가가 보니까 8,500원 정도 되니까 반등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8,500원요? 네, 8,500원 정도 되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항상 들어오더라고요. 그 요 며칠밖에 안 되잖아요. 한, 둘, 네. 셋, 넷, 다섯, 네. 5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그거는 뭐 저점을 형성하는 그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수도 있네, 그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단식으로 계속 하락 추세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거는 뭐 선생님이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다 뭐 이런 부분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그 사람들이 매집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어디까지 내려가지고 물량을 더 받아낼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00원 만약에 여기서 그 세력들이 돌릴 네.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13,600원짜리까지는 60%다, 그죠? 50% 정도 반등이 나온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일단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세요. 그때 가서 만약에 재료를 띄운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급몰이를 한다. 네. 좋은 뉴스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요때 가가지고 네. 그러면 선생님 가급적이면 비중을 좀 수익을 챙기세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이거 앞에 이 저항 자리를요. 그냥 빵빵빵빵 이렇게 해서 못 가요. 절대로.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저항 보이시죠? 횡보하는 구간 보이시죠? 요 구간에. 네. 네네. 자, 요 구간에 이렇게 박스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올라오면 여기서 두드려 맞고 한번 눌렸다가 이래 갈 거예요. 뭐 눌리는 게 뭐 요렇게까지 눌릴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눌렸다가 갈지 아니면 뭐 여기에서 갭을 띄워서 갈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네. 뭐 연상으로 막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매물대를 그냥 없는 것처럼 막 그냥 달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확률적인 걸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 네. 일단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2만 원 뭐 재료가 뭐 굉장히 좋게 나오고 바닥권까지 거의 다 내려왔으니까 돌리기 이제 시작하면 바닥이죠, 올릴 이제. 텐데 아직은 추세적인 하락이다. 그래서 여기서 시세가 나오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저항 자리인 14,000원 정도에서는 수익을 비중이 50%나 되니까 일단 챙기시고 눌림이 나오는 그 시점에 좀 평단을 더 낮출 수 있다. 그죠? 선생님이 그렇게 좋게 생각이 되신다면 다시 네. 한번 시세 줬다가 이렇게 눌릴 때 또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끌고 가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한 7,000원 정도 선에 오면은 평단을 낮추면 되겠습니까? 한 14,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 것 같아요, 선생님. 14,000원 되면 네. 비중 한 절반 줄이셨다가 네. 다시 눌림 나와갖고 12,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 네. 추가 매수
수익 챙겼던 것만큼 다시 그때 한번 사면 평단이 확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14,000원 오면 저한테 꼭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것도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런 거 뭐 대응이 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다가 뭐 이게 그때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셔도 되거든요. 샵 0081로 이주연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노란톡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참여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1을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롯데렌탈을 문의 주셨어요. 자, 롯데렌탈. 롯데렌탈 매수가가 41,000원이시고 비중이 20%신데, 이거 참 정말 오래 보유하고 계신다, 그죠? 비중이 20%, 일단 비중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니까 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렇게 이제 좀 큰 기업들이 신규 상장을 할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시장이 좋을 때 신규 상장을 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길게 가져가시게 되면 그렇게 좋은 경우들이 없습니다. 뭐 시총이 굉장히 좀 뭐 적다 해야 되나? 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한동안 좀 이렇게 계속 빠지는 경우들이 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실적적인 부분을 보면 뭐 3,200억, 3,300억, 올해 예상치가 3,300억이고 내년에 한 3,500억 정도 예상치로 잡혀 있고요. 지금 연간으로 봤을 때 올해 저게 추정치가 3,200억인데 이게 달성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뭐 모르겠네요. 일단 롯데렌탈 계속 지금 분기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달성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분명히 맞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별도로 봐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업의 실적 때문에 이제 오래 버티셨는데 이게 좀 결과가 좋아야 될 텐데 일단 시장은 돌리고 있으니까 반등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다 생각은 드는데 지금 횡보하다가 저점을 깨고 내려갔던 구간이 28,000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28,000원대 그리고 횡보할 때 만들어져 있는 28,500원 이런 구간은 좀 저항이 될 수 있겠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시고 보시고요. 어차피 기업의 그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신 거라면 좀 가져가셔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이다. 그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적도 뭐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어느 시점에서든 실적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 하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한 2,900원짜리, 28,500원짜리를 돌파하고 60일 이평선이 될 것 같아요. 거기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만들어진다 하면 추세 전환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때 가서 뭐 비중 한 20%시니까 뭐 한 10%나 20% 정도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평단을 좀 낮춰 두신다면 수익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제 생각에는 뭐 28,000원대 돌파, 28,500원 돌파하고 눌리는 시점에 매수를 하신다면 평단 한 35,000원까지는 낮추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셔갖고 매수가보다 조금 올라와서 약수익권 들어가시면 그때부터는 다시 비중을 20%로 맞춰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비중 조절을 조금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분 문자 상담인데요. 효성 OM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 OMB 뭐 비료 식량난 관련 주죠. 스마트팜도 관련돼 있고 지금 뭐 바닥권에 찰싹 붙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TYM 설명드리면서 올해도 식량 작황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냥 뭐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작황을 좋지 않게 보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후적인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영하 40도까지 뭐 내려가는 그런 이상 기후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 화산의 활동들과 굉장히 좀 연관이 있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2022년도 작년입니다. 작년 1월에 이제 굉장히 큰 화산이 하나 터진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성층권을 넘어서 이 분진재가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게 제 생각에는 기후 변화에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동안에 화산들이 크게 터졌던 역사적으로 좀 굉장히 크게 터졌던 화산들이 있을 때마다 2, 3년 정도는 작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다면 비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뭐 엘니뇨 현상 뭐 이런 것도 올해도 지속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보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가 11,200원이에요. 요 정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차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중 한 20%시고 지금 보시면 앞에 전저점 구간 이렇게 쌍바닥 찍고 지금 돌리는 그림이죠. 요거는 8,900원 넘어서게 되면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요대로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추세 하락 요 내려오고 있는 요런 부분도 일단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시세가 나왔던 시점부터 지금 대략 2월달, 3월달이 돼야지 한 1년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1년, 뭐 한 1년 반. 그러니까 뭐 대략 뭐 올 여름쯤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량난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는 시점이 올 거니까 그때 정리를 잘 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차트상 저점은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모습이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종목들을 다 이야기를 드리진 못하지만 노란톡방 여러분들 참여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보유하신 종목들 궁금하신 것들 문의 주셔도 제가 언제든지 또 시간 될 때마다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샵 0082 이주현 이렇게 보내셔서 노란톡방에 참여하신다면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뭐 직장생활 하시거나 일하시다가 언제든지 궁금하실 때 또 문의를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도너 리포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너 리포트 지금 제가 지난주에 두 종목을 포트에 편입을 했는데 YG 엔터테인먼트를 편입을 했어요. 오늘 뭐 하이브도 굉장히 괜찮은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신인들이 뭐 오리곤 차트 일본에서 뭐 1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지금 보시게 되면 뭐 YG 엔터 같은 경우는 트렌드를 상승 트렌드 단기 상승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정말 안 좋은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요 트렌드 하단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매수가를 47,000원에 딱 드렸는데 요 보시는 것처럼 요날 그러니까 뭐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딱 47,000원 살짝 이탈시켰다가 한호가 이탈시켰다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뭐 추격 매수를 하셨다면 뭐 당연히 마이너스실 텐데 결국은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부분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공연이 주 수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블랙핑크, 뭐 글로벌 탑 걸 그룹이죠. 블랙핑크만큼 또 인기가 있는 한류 걸 그룹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 YG 엔터는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걸 그룹 뭐 베이비 몬스터인가 노래 들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뭐 충분히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55,000원, 뭐 52,000원, 뭐 요 구간까지 저항대까지는 또 트렌드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단으로 가고 있는 상태다. 그죠? 네, 1단에서의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하고 나면 상승각이 좀 가팔라질 겁니다. 그때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고 앞에 갭 구간이 이렇게 열려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대까지 한 5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상승할 것 같으니까 내려올 때 저점 매수, 올라가면 수익 매도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올라갈 종목이면 항상 급등할 때 추격 매수가 아니라 내릴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루닛입니다. 의료기기, 의료장비, 뭐 비올이라든지 뭐 하이로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상승 흐름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제가 루닛이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좀 굉장히 괜찮았던 흐름에 비해서는 뭐 썩 그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단기적인 박스권을 거래량 동반하면서 돌파한 이후에 고가권에서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분봉을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박스권 돌파한 이후에 요 박스권 하단 자리 이런 자리들을 지금 지켜주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내가 단기적으로 지금 박스권의 하단 자리를 공략하겠다면 오늘 같은 날 이런 날 매수를 할 수 있을 거고 손절가는 앞에 전저점 구간 이런 구간을 손절로 딱 잡으시면 여러분들 손실은 짧게 박스권 상단으로 간다 했을 때는 수익은 손실보다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성비 매수 구간이 되겠죠. 이 종목도 매수를 딱 하신 분들께서는 뭐 당일날 시가로 매수를 하신 분들은 한 5% 이상 수익이 한번 났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이것도 보유 관점으로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전히 추세적인 흐름도 보시는 것처럼 정배열로 만들어 놓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온다.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앞에 한번 말씀드렸던 뭐 손절가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언제든지 참여하셔갖고 또 문의 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추천 종목 사실 오늘 제가 금요일 날에 종목들 요러한 것들 좀 월요일 날 보고 포트폴리오에 넣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웬만한 게 다 올라 버렸습니다. 뭐 2,000개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오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뭐 고르고 골라가지고 가져왔는데 사실 고르고 고른 것보다는 그냥 바로 눈에 띄는 게 더 잘 가긴 하더라고요. 자, 일단 RP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14,800원 정도로 지금 제가 잡아놨는데 이 종목의 관점은 이거예요. RP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질 캡슐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국내 1위 업체고요. 이 마켓쉐어가 거의 81%, 거의 뭐 독보적인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연질 캡슐하면 여러분 뭐지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보통 약 사 먹게 되면 말랑말랑한 이런 부분도 있죠. 딱딱한 약도 있지만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표피에 이렇게 안에 약이 들어 있잖아요. 그 캡슐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뭐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꾸준하게 뭐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독보적인 그런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중국 코로나19 관련돼서 지금 감기약이 막 뭐 부족하니 뭐 많이 팔리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수혜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감기약 쪽에서는 거의 50%의 점유율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기술적으로 신규 상장주인데
제가 이 종목을 보면서 노리는 포인트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시가총액이 1,200억 정도 되는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통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한 36%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공모가가 13,000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공모가보다도 그렇게 크게 올라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러면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형태의 종목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박스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직각은 아니지만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 박스권을 그려놓고 앞에 전고점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하는 그런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거래를 확 죽이면서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뭐 시가가 상승 출발해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단봉으로 오늘처럼 도지 형태로 하루 정도 더 쉬었다가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한번 아래로 이렇게 개인들이 좀 많이 안 털린다 그러면 아래로 한번 내려박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손절가를 제가 제시해 드리는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분할 매수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이 종목으로 크게 손실 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매수가는요 14,800원짜리예요. 14,800원을 1차 매수가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갭이 떠서 뭐 급등을 하고, 이거는 제가 아침에 호가, 동시호가 상황을 좀 보고 여러분들께 이거 시초가에 지금 공략을 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 해도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노란톡방에 안 들어와 있으면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침에 살짝 조정 시에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14,800원 이하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데 손절가를 제가 14,000원에 잡아놨어요. 자, 보시면 이 14,000원의 자리가 앞에 저항을 한번 돌파한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뭐 매수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되고 나면 바로 반등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그림이 와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까지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거기서 뭐 한 2% 정도 추가적인 여유를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4,000원 손절가인데 손절가도 매수가로 두시고요. 조금 더 손절가 내려서 13,600원까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14,800원 요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분할로 2차 매수는 14,000원대 한다. 그리고 손절가는 13,600원 나오면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14,000원으로 적혀 있는데 내가 추가 매수 안 하고 그냥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14,000원에 그냥 잘라내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RP바이오는 이렇게 공략을 한다 생각하시고요. 목표가는 여기 이제 상장한 날 뭐 저점을 잡았던 구간 18,000원 이렇게 딱 잡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상승 나오면 한 20% 정도는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구간 18%에서 한 20% 정도 될 것 같고요. 손절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대략 뭐 10% 이내일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잘 하신다면 한 5% 이내로 끊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거래량 동반하면서 21선까지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내린다면 뭐 이런 구간도 한번 찍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내일 단봉으로 조정을 받는다라는 관점에서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매수가 14,800원, 목표가 18,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잡으시고 이걸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을 나는 해보고 싶다 하시면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세요. 이주현 지금 보내주시면 문자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RP바이오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셔도 좋고 내일 아침에 어떻게 공략을 할까요?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혼자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장중에 또 여러분들이 공략할 만한 종목들을 콕 집어가지고 뭐 하루에 뭐 10종목, 20종목 이렇게 안 드리고요. 하나 아니면 딱 2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사든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노란톡방 참여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내일장 전략 뭐 사실 시장이 지금 굉장히 잘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단기간에 지금 한 저점 대비해서 한 7% 정도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 정도 올라왔고 지금 저항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일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계획 구간의 저항까지도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요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뭐 2,355가 될 것 같은데 돌파해서 이렇게 눌리는 그림이 나온다 하면 뭐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가 만들어져 있죠. 요 트렌드 하단 자리가 제 생각에는 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항상 올라갈 때 상승 채널을 만들어 놓고 갑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의 조정이 내일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정 나온다 그러면 종목들 뭐 그동안 눈여겨보셨던 거 아까 같이 보시면 막 계단식으로 계속 하락하는 거 말고 이제는 바닥을 좀 잡았다. 그리고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겠다는 그런 종목들의 저점을 매수를 공략을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괜찮은 성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21선 돌파했기 때문에 21선에 대한 눌림 일단 열어두시고요. 지금은 여러분 그동안 물려 계셨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이 실적이 좋고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거나 지금의 실적이 유지가 되는데 주가가 시장에 의해서 과도하게 낙폭이 나온 종목이라면요. 손절을 한다 생각하시기보다는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버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실폭을 많이 줄인 상황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기업의 가치만큼 올라올 때까지 버텨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지수 일단 2,500까지는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돌파해주게 되면 굉장히 시장이 괜찮을 겁니다. 2023년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 분명히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